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배합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배합 설계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보면 이제 배합 강도가 있고요. 두 번째, 배합 설계,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게 시방서에서 약간 좀 수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 설계를 합니다. 내구성 설계를 할 때, 내구성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설계자가 쓰는 강도가 있고요. 설계자. 자, 설계자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시공자가 있을 거고요. 시공자, 설계자, 이제 시공자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요걸 제조할 수 있는 뭐 레미콘, 제조자가 있을 겁니다. 레미콘. 제조자가 있을 건데 이 각각의 쓰는 이 강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계자에서 쓰는 강도는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설계자에서 쓰는 강도는 우리가 FCQ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C는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퀄리티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FCQ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품질 기준 압축 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질 기준 압축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품질 기준 압축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FCQ가 되는데 우선 이 FCQ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FCQ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FCQ는요. 예전에는 얘를 그냥 FCK로 그냥 썼어요. 근데 이게 요전에 이제 정자교, 분당 정자교가 이제 무너지면서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큰 값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설계 기준 강도 FCK하고 이제 내구성 강도라고 합니다. 내구성 강도 FCD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내구성 강도 둘 중에서 큰 값을 우리는 품질 기준 압축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품질 기준 압축 강도. 근데 우리가 시험을 이제 토목기사 수준에서 볼 때는 보통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용어 자체는 기억합니다. 품질 기준 압축 강도라는 말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근데 이제 시공자는 어떤 강도를 쓰냐면 자, 시공자는요. FCN이라고 하는 자, N이라고 하는 게 네임드라고 기억하죠. 네임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호칭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칭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호칭 강도라고 하는 FCN은요. 자, FCN 네임드 호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요 품질 기준 압축 강도라고 하는 FCQ에다가요. 품질 기준 강도 FCQ에다가 물론 이 FCQ라고 하는 것은 설계 기준 강도와 내구성 강도 중에 큰 값인데 얘는 주어지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기온 보정 강도라고 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기온 보정 강도라고 하는데 기온 보정에 대한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기온 보정 강도는 보통 무시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온 보정 강도를 보통 그냥 우리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FCN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 어떤 의미랑 그냥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잡으시면 되냐면 품질 기준 압축 강도와 이건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바로 레미콘 제조자에서 사용하는 강도예요. 이 제조자, 레미콘 제조자는 그리고 FCR이라고 하는 이 FCR, 이제 배합을 해야 되는 강도. 얘를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 배합 강도가 제조자에서 쓰는 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R이라는 것은 그냥 require,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요거네요. 그럼 과연 얘는 어떻게 구할래? 요게 바로 포인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포인트인데 물론 여러분 이 FCR은 즉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 FCN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합니다. 얘는 FCN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강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호칭 강도를 구하는 것은 결국 FCQ라고 하는 품질 기준 압축 강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온도,
기원 보존 강도를 무시한다면 결국 얘와 얘는 동일하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FCN이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FCQ라고 하는 품질 기준 압축 강도가 주어지더라도 결국 얘와 얘는 동일할 거니까 얘를 구할 때는 그냥 얘를 주어주면 얘를 이용하고 얘가 주어지면 얘를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제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배합의 원칙이네요. 배합의 원칙인데 가장 기본적인, 결국 우리는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재료를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 배합을 하죠. 재료를 가지고 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시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배합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배합의 이제 3대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허용 범위 내에서요. 허용 범위 내에서 이야기합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첫 번째는요, 결국 물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거든요. 첫 번째 물시멘트 B는요, 물시멘트 B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작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장골재율 허용 범위 내에서 작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치수 있죠. 굵은 골재 최대치수, 이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클수록 좋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배합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배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배합의 종류인데요. 시방 배합이라는 게 있고요. 시방 배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현장 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 배합이 있고 현장 배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방 배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이론상 배합이에요. 이론상 이야기하는 배합을 이제 시방 배합이라고 합니다. 이 시방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방서에서 정해준 법규, 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방서에서 정해준 그런 배합,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합을 우리는 시방 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현장 배합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실제로 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실제로 배합을 하는데 시방서에 규정된 조건이 사실은 100%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는 그런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방 배합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보정을 한 배합을 우리는 현장 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정이라는 것은 무슨 보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도에 대한 보정을 하고요. 두 번째 표면수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입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입도에 대한 이야기. 이 시방서의 규정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시방 배합을 할 때 장골재는 반드시 5mm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토지를에서는 4.75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5mm, 장골재는 5mm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mm 채에 남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다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골재의 이야기고요. 자, 굵은 골재라고 하는 것은 시방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조건 5mm보다 커야 되는 것을 굵은 골재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5mm 채에 다 통과되면 장골재, 5mm 채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굵은 골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기준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 배합이라는 것은 요걸 가지고, 현장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잔골재를 다 쌓아놨어요. 장골재 5mm 통과된 걸 가지고 장골재 야적장에 갔더니, 자, 요만큼 장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장골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 여기 장골재만 100% 있는 건 아니죠.
5mm 통과 안 된 걔도 여기 섞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A%만큼 여기를 A%만큼 굵은 골재가 섞여 있을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하나 굵은 골재 야적장에 갔더니 굵은 골재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굵은 골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B% 정도 약간의 또 뭐도 있어요? 장골재도 섞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우리는 장골재는 5mm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삑사리가 되면 안 되죠. 굵은 골재는 5mm 통과되면 안 되는데 통과되는 게 이렇게 삑사리가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뭐를 보정을 해줘야 되냐? 입도에 대한 보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합니다. 입도에 대한 보정 혹은 입도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항상 기준은 뭘 기준으로? 시방배합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함수 상태 볼게요. 함수 상태가 말이죠. 시방배합에서는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표본 상태일 때, 자갈은 표본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본 상태는 무슨 말입니까? 표본. 자, 표본 상태라는 말은 표면은 건조되고 속은 이렇게 젖어 있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표본 상태죠. 이 상태일 때만 우리는 배합을 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햇볕이 쨍쨍 여름 같은 때 볼까? 여름 같은 때 햇볕이 쨍쨍 여름 같은 때 보면 이게 다 말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건 상태가 되겠네. 공기 중에 건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름일 때는 공기 중에 건조가 되는 어떤 상태? 요만큼만 젖어 있는 기건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건 상태. 그럼 이 기건 상태를 빨리 어떤 상태로? 표본 상태로 보정,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혹은 장마가 졌다 생각해 보세요. 장마. 자갈을 쌓아놨는데 장마가 계속. 그러면 우리는 표면만 건조가 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건 얘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자갈의 상태는 결국에는 이렇게 물은 수분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수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현장에서는 햇볕이 쨍쨍 공기 중에 건조가 되는 기건 상태일 수도 있고 장마, 비가 계속 오면 이렇게 수분 상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표면수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면수에 대한 보정 혹은 표면수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방배합 또 하나 현장배합을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 요거 먼저 잡아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도 한번 보지요. 여러분 우리 강도 아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도에서는 이제 시방서 내용이 바뀌어서 설계 기준 강도로 이제 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선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FCK로 표현한다. FCK, 그죠?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강도 FCK로 표현하고, 자, 배합 강도는 뭐라 그랬죠? require FCR, 배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강도죠. 우리 FCR은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죠? 호칭 강도 FCN을 이용하는데 혹은 온도 보정, 즉 온도에 대한 강도 값을 이제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얘는 결국 뭐를 이용해도 된다? FCQ라고 하는 품질 기준 강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에 대한 정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할 때 이 FCN을 우리는 FCK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FCN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호칭 강도가 됐죠.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가 되는데 자,
우리 결국은 우리 이제 배합 강도를 구한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배합 강도를 구하는데 이 배합 강도는 뭘 이용한다 그랬죠? 결국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기온 보정 강도가 만약에 무시해 버리면 결국에는 FCQ라고 하는 설계 기준 강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떨 때 이걸 이용하고 어떨 때 이용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얘가 주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시험이 얘가 주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FCN, 자, FCN을 볼게요. 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CR이죠. 그래서 그걸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FCR, 자, FCR. 얘는 무슨 강도라고 그랬죠? 배합 강도라고 했습니다. 배합. 레미콘에서 배합을 했을 때 강도가 바로 배합 강도죠. 자, 이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합을 함에 있어 어떤 목표를 의미합니다. 배합 강도는 이 목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합의 목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배합 강도가 돼요. 이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결국 호칭 강도를 이용한다고요. FCN이라고 하는 네임도 불러주잖아요. 호칭 강도를 이용해서 바로 배합 강도를 구하는 것인데, 이 호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칭 강도,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배합 강도는 이거는 뭐예요? 어떤 목표, 배합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칭 강도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합격, 불합격의 그 기준은 몇 점이죠? 60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물어보면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의 기준은 60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공부는 몇 점으로 목표, 여러분 목표는 몇 점이에요? 나는 60점 목표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60점이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되는데 나는 목표를 60점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 컨디션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율을 고려해서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60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높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합 강도를 물어보면 배합 강도는 호칭 강도에다 무조건 60점에다가 무조건 알파만큼 키워준다라는 사실 먼저 요거 기억합니다. 무조건 요만큼 키워준다 요 이야기예요. 무조건. 자, 근데 요만큼 키워주는데 이거 얼마만큼 키워주느냐? 요거는요 1.34S만큼 무조건 키워준다는 사실이고요. 얘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지만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표를 통째로 지금부터 암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보세요. 먼저 배합 강도 FCR을 구할 때 반드시 시험 문제 주어지는 호칭 강도를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요. 35메가파스칼 이하이냐 아니면 35메가파스칼 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공이 첫 번째 FCR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배합의 목표는 FCN이라고 하는 호칭의 어떤 기준보다는 분명히 알파만큼 커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1.34S. S는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또 여기도 FCR이라고 하는 배합 강도는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에다가 무조건 알파만큼 커야 됩니다. 1.34S 요만큼 커야 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또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무슨 값? 강도니까 둘 중에 큰 값을 바로 우리는 배합 강도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강도니까 둘 중에 큰 값. 또 35메가파스칼 크면 둘 중에 큰 값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선 볼게요. 기본식은 똑같습니다. FCR 배합 강도는 FCN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FCN에다 플러스 알파인데, 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먼저 FCN 호칭 강도가 나지요. 내가 나의 호칭 강도가
35살 아래라면 35살 아래면 아직 좀 그죠?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죠? 35살 아래. 그다음에 35살 위 이렇게 두 가지만 따질게요. 35살 아래 이하 포함입니다. 35살 이하일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그냥 와 사모님이 3, 4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모님 여자지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사모님이 3, 4만의 표준편차. 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암기 활동만 이렇게 합니다. 자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님이 3, 4만의 여자 마이너스 사모님이 3, 4만의 S 표준편차 해줘야 돼요. 그런데 35살을 넘어가잖아요. 나의 호칭 강도가 35살이 넘어가잖아요. 35살이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여자 관심 없지요. 그냥 우리 공구리가 최고다. 공구리가 3, 4마다 공구리가 3, 4만에 35살이 넘어가면 공구리밖에 안 보이는 거고 35살 이하는 사모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에 그런 말 나와 있죠. 호칭 강도 대신에 기원 보존 강도를 고려한 이 품질 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에요. 결국 얘를 고려했다는 것은 얘를 일로 보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됐을 때 호칭 강도랑 품질 기준 강도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FCN이라는 호칭 강도가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만약에 품질 기준 강도 FCQ가 주어지면 이거 대신에 FCN 대신에 뭐만 해주면 돼요? 품질 기준 강도로 그냥 그대로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FCN 대신에 FCQ라고 하는 품질 기준 강도만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합 강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합 강도를 구할 때 지금요. 아까 우리가 배합 강도를 구한 식을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배합 강도를 구한 식을 보면 35메가파스칼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두 개의 큰 값을 따졌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배합 강도를 구할 때 시험 횟수가 말해요. 자, 결국 세 가지 경우에요. 표준 편차를 모를 때 1번 압축 강도의 시험 횟수가 14번 이하일 때 그게 부족할 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기록이 없는 경우 3번입니다. 이렇게 3번일 때 배합 강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런 이야기. 어찌됐든 간에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분명히 크다는 거예요. 배합 강도, 배합의 목표, 배합의 강도, 목표는 높게 세워야 되죠. 결국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보다는 플러스 알파만큼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알파만큼 큰 값인데 어떤 조건일 때 알파만큼 클 거냐 지금 요걸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21, 35 그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21, 35 21, 35 자 21과 35 요 사이라면 요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7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는요 8.5 자 21과 35 사이라면 8.5 크니까 그죠? 21과 35 사이라면 8.5 요 사이는 8.5 그러니까 알파가 8.5란 얘기예요. 21보다 낮으면 얘는 알파 대신에 얼마? 7을 넣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근데 만약 35를 넘어가면 어떤 작전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1.1배를 해주고 알파에다 얼마 해줘라? 5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해버립니다. 암기. 21, 35, 21, 35, 21, 35, 7, 8, 5, 21, 35, 7, 8, 5, 21, 35, 7, 8, 5 요건 암기합니다. 21, 35, 7, 8, 5로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표준 편차만 남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S는 그럼 어떻게 구할래? S. 여러분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미 측량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거다. 그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뢰도잖아요. 창값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신뢰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보통 30회 이상이 기본이죠. 30회 이상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평균치를 내는 거죠. S는 표준 편차 루트 우리 어떻게 했죠?
시그마 잔차의 제곱에다가 n-1로 측량해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요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측량에서는 관측값 마이너스 최하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하값 대신에 어떤 값을 이용하면 돼요? 평균값으로 이용하면 되겠군요. 물론 요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게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횟수가 요보다 적어요. 요보다 적을 때는 어떡할래? 15번에서 29, 그러니까 30회 아래죠. 이럴 때는 어떡할래? 그때는 이 S 구했잖아요. S라고 하는 표준 편차에다 뭘 곱해줘야 되냐면 보정계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한 S에다 뭘 곱해줍니까? 보정계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보정계수를 곱해줍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험 횟수가 30번보다 작죠. 30번일 때는 그냥 표준 편차 S만 쓰면 되는데 30번보다 작을 때는요. 즉 30번보다 작을 때죠. 여러분 요거는요. 그냥 시험 문제는 최근은 요게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시험 횟수가 15번, 20번, 25번 그리고 어차피 30번. 자, 어차피 보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1.16, 좀 6이죠. 1.16,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1.03. 어차피 30회는 아까 우리 보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결국 1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에서 15, 20, 25, 30, 1.16, 1.08, 이거 16의 반, 8하고 요거 3하고 비슷한 1.03, 어차피 얘는 1이다. 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횟수는 직선 보관한다. 직선 보관한다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비례식으로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 횟수가 22번이라고 할까요? 자, 시험 횟수가 22회입니다. 시험 횟수가 22회라는 말은 어디 사이에 걸려요? 자, 요 사이에 걸리겠네. 그죠? 요 사이에 걸리겠죠? 요때 얘는 직선 보관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례식, 이런 거 공식 외우지 말고 비례식으로 하세요. 25일 때는 1.03, 20일 때는 1.08이죠. 자, 25일 때는 1.03, 여기네, 그죠? 1.03이고, 20회일 때는, 자, 여기 20회일 때는 1.08, 1.08이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얘는 직선 보관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직선으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몇 번, 22번이라는 말은 뭔진 모르지만 여기에 있을 거다. 그래서 뭘 구하고 싶은 거다? 바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 이게 뭐지요? 보정계수지요. 이 보정계수가 왜 필요하다고요? 시험 횟수가 30번 아래면 표준 편차 S에다 뭘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보정계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래서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죠. 어떻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냥 바로 비례식 갑니다. 자, 얘 대는 25에서 20 빼준 거죠. 자, 그냥 비례식 가면 25에서 마이너스 20 빼준 건 자, 요거 때 요거는 그럼 1.08에서 1.03 빼준 거죠. 1.08에서 마이너스 1.03 빼준 거지요. 얘는 또 뭐 대 뭐? 얘 대 얘지요. 22에서 20 빼준 거지요. 22에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 22에서 마이너스 20. 또 뭐 빼주는 거예요? 요거 때 요거니까 얘를 x라고 하면 1.08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서 x 구하면 되고 아니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해도 되겠죠. 그럼 똑같이 어디서 어디 빼죠? 25에서 21을 빼준 것은 25에서 21을 빼준 것은 여기서 여기 x에서 마이너스 1.03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기준은 요거니까 결국 여기서 x를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x는 얼마 나왔느냐? 1.06이 나왔다. 요렇게 x값을
시험 횟수가 22번일 때의 바로 보정 개수값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하도록 해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장골제율 가죠. 장골제율. 자, 장골제율은 요거는 이제 최적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골제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골제율은 SA로 구합니다. 장골제율. 전체 최적에서 샌드의 최적만 구하는 거니까 전체 최적은 V5 전체 최적. 요거의 최적은 샌드니까 샌드의 최적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올 전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자갈의 최적과 무슨 최적이죠? 샌드의 최적을 더한 것을 우리는 올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얘는 소문자로 G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골제 최적, 굵은 골제 최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에 이렇게 절대 부피, 절대 최적 이런 절대를 붙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골제율의 의미를 보면 장골제율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장골제율이 작습니다. 어떤 의미? 장골제율이 작다. 자, 장골제율이 작다는 것은 결국 그 반대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굵은 골제가 많다는 거죠. 굵은 골제가 많을 거더라. 굵은 골제 최대치수가 많을 거더라. 굵은 골제가 많으면 공국은 어때요? 커지겠죠. 공국률은 커질 거더라. 공국률은 자, 공국률은 커질 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공국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 시멘트비가 커지겠죠. 물 시멘트비는 커질 거더라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조립률은 어떻게 됩니까? 조립률은 커질 겁니다. 조립률 FM이라고 했죠. 조립률은 커질 거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조립률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골재의 지름과 비례하기 때문에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조립률은 커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금 재령 28일 호칭 강도가 보통 우리는 호칭 강도를 재령 28일 강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호칭 강도라고 FCN 주어졌네. FCN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죠? 원래 FCN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얘는 품질 기준 FCQ에다가 자, 온도에 대한 기온 보정 강도를 더해주는 건데 보통 얘를 무시하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시험 볼 때 보자라고 했습니다. 30회 반복이네. 30회 해놨습니다. 친절하게 표준 편차 줘였죠. 결국 뭐를 구하십니까? FCR 배합 강도죠. FCR 배합의 목표지요. 배합의 목표는 FCN이라고 하는 기준 호칭 강도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 알파만큼 커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이제 35살 넘어갔느냐, 35살 아래냐, 요거 먼저 판단하셔야겠죠. 자, FCN이 지금 본 28메가파스칼이네. 그럼 얘는 35메가파스칼보다도 현재 이런 조건이죠. 야, 얘 어리네. 어리니까 사모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모님밖에. 따라서 FCR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바로 한번 가봅니다. FCR은 FCN이라고 하는 호칭 강도에다 플러스 알파는 1.34S다. 지금 표준 편차 S는 친절하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FCR. 두 번째 구할 때 사모님 33이죠. FCN 호칭 강도에다 여자 사모님 마이너스 35. 자, 사모님 33이죠. 33. S. 중요한 건 둘 중에 무슨 값? 둘 중에 큰 값을 바로 뭐 해주면 돼요? FCR이라고 하는 배합 강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그 문제고요.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3번 이번에는 3번 문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겁니다. 자, 이번엔 22회입니다. 22회 시험 실적으로부터 압축 강도 표준 편차가 조였어요. 자, 품질 기준 품질 기준 강도를 이번에 조졌네요. 자, 품질 기준 강도라는 것은 결국 호칭 강도를 구할 때 품질 기준 강도 플러스 기온 보정 강도로 계산하는데 보통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같은 의미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 배합 강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했죠. 배합 강도. 근데 우선 품질 기준 강도 F 호칭 강도가 좀 40메가파스칼 35를 넘어갔네. 35를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자, FCN 호칭 강도가 35메가파스칼을 넘어갔네. 이때는 인생의 즐거움이 없죠. 인생의 즐거움. 이건 똑같다 그랬죠. 배합 강도 FCR은 FCN 호칭 강도에다 플러스 알파 1.34S 두 번째는요. 얘는 공구리밖에 모른다 이죠. 공구리 0.9 공구리 33이라 그랬죠. FCN 플러스 2.33 S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보면 횟수가 30회 이하죠. 30회 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 표준편차 S를 구할 때 두 가지죠. 30회가 넘느냐 30회보다 작냐. 30회가 넘었을 때 표준편차 S는 그냥 공식으로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루트 시그마 잔차의 제곱에 n-1로 가면 되는데 3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S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됩니까? 보정계수만 해주면 되는데 시험 횟수가 몇 번입니까? 시험 횟수가 지금 20회는 얘는 그냥 주어졌네. 20회, 25회 1.03이죠. 근데 22회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요 전 했죠. 비례식으로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06 나왔잖아요. 1.06이 나왔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표준편차 S에다가는 그거 보정계수를 곱해준 그 값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3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면 자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자 품질 기준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또 30회 이상입니다. 30회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죠? 결국 빨리 30회 이상이라는 얘기 지금 30회 이상의 압축 강도 시험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28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28 이거보다 적네 그죠? FCN 호칭 강도가 28, 30보다 작으니까 얘는 3호님, 33으로 가는 거죠. 3호님, 33. 요거 대신에 바로 뭐 넣으면 돼요? FCQ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요거 대신에 뭐 넣으라고요? FCQ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FCQ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선 요걸로 구한다라는 느낌은 잡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물 시멘트비를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 물 시멘트비. 지금요. 재령 28일 강도라고 했죠. 재령 28일 강도가 결국 이게 뭐야? 28일 동안 지금 시험을 통해 압축 강도 28 바로 배합 강도 즉 배합 설계니까 FCR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둘 중에 큰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정리하면 요거 알죠? 여기서 얘를 하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 역수치해 주면 되겠네. 여기서 구한 시멘트 물비에다가 뭐 해줘라? 요거 그냥 역수만 취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4번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문제 7번 볼까요? 7번. 콘크리트 호칭 강도가 28메가파스칼. 우선 28메가파스칼이라면 빨리 안 봐도 요거구나 느낌 와야 되겠죠? 근데 횟수는 몇 번? 18회입니다. 18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조건이요. 35메가파스칼 이하이고 18회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올 거다. 요건 어떻게 구한다? 비례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거 비례식만 한번 구해보죠. 18회니까 결국 이 표준편차 S에다 보정계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죠? 그 보정계수 어떻게 구하는지 보정계수 지금 보니까 자 어차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한다 그랬어요. 15, 20, 25, 30, 1.16, 1.08, 1.03, 1 암기하는 게 좋아요. 20회일 때 1.08, 20회일 때 1.08. 자, 20회일 때 1.08. 자, 그리고 나서 15회일 때는 얼마야? 1.16? 15회일 때 1.16. 요거를
직선 보관이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 우리가 원하는 거는 18회. 18회라는 말은 요게 걸리겠네. 18회. 얘 얼마예요? x라고 해보죠. 그럼 얘는 비례식으로 간다 하죠. 이거 그럼 밑에 20 빼기. 자, 이거는 그럼 얘에서 얘 빼주는 거죠. 1.16에서 1.16에서 마이너스 1.08은 자, 뭐 어떤 비례식으로 상관없죠. 어떤 비례식으로 뭐 얘에 대해 얘로 가볼까요? 이번엔 18 마이너스 15 얘는 1.16 마이너스 x죠. 1.16 마이너스 x 이런 거 여러분 계산기에 솔브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x 구하시면 x가 얼마 나옵니까? x는 1.11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어디다 곱해줘야 돼요? 이 보존계수를 표준편차 s에다가 보존계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